아, 네, 본 회의는 제2회 장한 김해정책 포럼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고요. 김장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을 예비후보입니다. 오늘은 저번 회에서 제2회인데요. 김해 지역 필수 의료 2차 논의고 주제는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아동전문병원 설치입니다. 해당 포럼은 화면과 말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얘기하실 때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분들은 비디오를 끄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내시기 싫으신 분은 저한테 편집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발표 드리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어, 교수님, 양혜생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해주민대외조직위원회가 25일, 2023년이죠. 10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대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아동전문병원 증설 24시간 운영하는 이게 이제 주요 안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고요. 여기 이천기 진보당 어, 의원이시죠? 예. 2위는 974표를 얻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3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주민 이지은 씨는 아이들이 밤에 아플 때가 가장 놀라고 응급 상황이면 겁이 난다. 응급실이 되는 일반 병원에 가면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아동 전문 병원이 있으면 절실하다. 응급실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는 소아 청소년 과 전공의 모집 사항입니다. 2018년에 100명이었다면 지금 2023년 전반기 16명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죠. 소아 청소년과의 응급실까지 있는 아동 전문 병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소아 청소년 의료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의료 수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는 의사가 10분의 1로 지금 줄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봅시다.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길병원이 외래 진료와 입원을 중단했죠. 소아청소년.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보험 축하와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자체가 문제지만 그렇다고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해야 되지만 현실은 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에 의한 의료 수요 감소로 개원을 하더라도 폐업 사례가 많고 종합병원에는 전문 일자리가 부족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그 개원 쉽지 않다. 1차 의료인 폐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의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는 낮은 수가 등도 있고 그러니까 소아과 수요가 높다 그래서 소아과를 공급이 많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의료 시장은 수요가 많아도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질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정책, 보험 정책,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메에는 소아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는 아닐 텐데 한번 보시면 소아 비만입니다. 소아과 이 캐스트가 이런데 김해보건병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인데 이게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의 비급여 또는 비급여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격 통제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소아과 선생님들의 입장도 봐야 되니까. 다른 병원 한번 봤더니 이런 거 있어요. 발달 클리닉, 성장 발달 클리닉이겠죠. 아토피 알레르기 클리닉, 청소년 건강검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애로가 있는 거예요. 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비급여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아동 전문병원이라는 건 사실 24시간 응급실이라는 건 비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응급실보다는 가까이 있고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전국적인 소아진료 받을 수 있다. 응급실 중환자료에 두려움 방지할 수 있다. 이 달빛이라는 말이 얘기하듯이 365일, 뭐 목표는 365일인데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그 열나는 애들 응급실 가기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토하고 그러면 하라는 건데 평일 야간이나 휴일 또는 휴일 야간에 열면 이제 의사가 그 환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자 수가 많지는 않아요. 환자는 굉장히 그 다급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밤에 늦게까지 환자를 봐서 올릴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65일 응급실이 있는 아동전문병원보다는 더 한 단계 앞 단계에서 이제 응급실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이것도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김해 아동병원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 시작한다 그랬는데 운영 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인근 해맑은 약국과 협약하여 휴일에도 처방 약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죠. 응급실에서는 이제 그 의약분업의 예외인데 달빛 어린이 병원을 하면서 응급상은 아니지만 밤인데 의약분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밤에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또 애를 업고 또 옆에 약국 가서 약 지어라 그러는 것도 불편하죠. 이런 거는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약국도 좀 뭐 그렇게 밤에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아동병원에서 달빛어린이 병원에서 한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수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돈으로 못 주면 약을 주면서 약과 조제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아병원이 이제 달빛어린이 병원을 닫는다 그랬어요. 휴일 진료를 중단하면서 서울 시내 달빛어린이 병원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왜냐? 경영난이죠. 인력 부족.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의사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의사 말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일이나 또는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초과 수당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 응급실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환자를 보면 좋겠죠. 환자가 밀리니까. 근데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그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빛아래 병원은 그렇게 환자가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놓으면 뭐 1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부모 입장에서 그거 하나도 안 반갑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애가 아팠을 때 밤에 좀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애 키우는 고통이 없어야지 애를 놓지.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돈을 조금 준다고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출산 대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동복 이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금가 마련됐다. 요번에 이제 그 김도우 의원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여기 보면 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수가 말고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가 외에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달빛병원을 하면 연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에서.
부산 같은 경우 강서 명지병원 사 더키즈 병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하면 일단은 모르겠고 일단 1억 줄게 이겁니다. 1억 줄게. 환자가 얼마가 오건 얼마가 오든 오지 않든 일단 1억 줄게. 이걸 해봐라.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딱 받죠. 그래서 1억을 받았는데 남으면 하고 1억을 받았는데 훨씬 손해가 난다 그러면 안 하겠죠. 2억 달라 그러고. 그래서 되게 이제 어, 1억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쓰임새는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돈이 남으면 하고 부족하면 폐업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예인데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전문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번 애가 아파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응급실이 이제 소아응급실인데 갔어요. 이제 부천 순창대 병원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갔더니 소아과 응급실이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두통과 몸살로 울음이 그치지 않는 아이를 등에 업고 도착한 응급실은 앉을 자리도 없고 시장통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 진료 대기 순번은 60번대였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응급실이 있는 소아전문병원을 만들었더니 또 그렇게 환자가 몰리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애를 달래다가 결국 안 돼 가지고 전문의가 없는 근처에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1시간도 안 돼서 중위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새 애가 아프니까 엄마들이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들쳐업고 가는 게 소아 오픈런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응급실이 있어도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가면 복잡하고 또 달빛병원은 또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또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는지 좀 대충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만들면 환자가 없으니까 적자겠죠. 이 부분들은 시장이 조절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빠졌는데요. 우리 김해 얘기를 좀 해보면 김해는 이제 박한수 경남도지사 우리 홍태영 시장이 2030년까지 이제 김해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건립의 공약이 있습니다. 홍 시장 얘기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 따왔어요. 집단 감염 질환 24시간 아동 진료 상가 호스피스 산재병원 개설과 외국인 근로자 중도 입국자 대상 진료 가능한 병원 설립할 것을 도에 요청했다. 너무 좀 파악이 잘 안 돼요. 외국인 근로자까지 하고 호스피스 산재인데 24시간 아동 진료 상과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구매 지역에. 근데 요거만 부족한 것만 가지고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부족한 거는 부족한 이유가 있죠. 네,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300병 상되는 공공의료원에 다 하겠다 그러면은 과연 될까? 인력이 보충이 될까? 24시간 아동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 상과 과연 호스피스 직장 감염은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네, 음압병실인데 이건 과연 될까요? 돈이 흑자가 날까요?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혜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양력은 동국대학교 육가대 산부인과 주임 교수셨는데요. 이제 그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임 교수, 현재 주임 교수는 아니고요. 동국대도 사직을 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서 그 진료부장을 했을 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시장 선거 공약이 이제 소아병원 응급실을 만들겠다 해가지고서 소아과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세 분인가 네 분인가를 뽑아서 이분이 밤하고 주말에만 이제 진료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들어간 이 비용이 어, 이런 말씀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전에 1,700을 줬습니다. 1인당. 세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500 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평일날은 보면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에만 보는데 한 4명 정도 봐요. 남을 수가 없죠. 완전 손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근무했던 병원하고 시에서 반반씩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우리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이 70%를 또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이 결국은 보면은 이게 뭐 의무감 이런 건 다 좋은데, 사실 상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아까 이제 전공의 의존하는 이제 병원이 많다. 사실 대학에 남는 선생님들은 다른 데 취직한 것보다 비용이 훨씬 작거든요. 수익이. 월급이 작고. 근데 이제 대학에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면 전공의가 일주일에 88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맞추고 해버리면 다 일들이 교수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저런 이유가 있고, 자, 예를 들어 수가가 자꾸 낮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 소아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대부분은 크게 검사해봐야 뭐 몇 가지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성인 같은 뭐 바로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수가 높은 게 많아요. 근데 소아는 그게 없거든요. CT를 찍는 거, 함부로 찍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복잡하게만 하고. 예.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이거, 근데 뭐, 그럼 니네 의사들은 뭐 돈만 하느냐?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병원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프로치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사회주의거든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거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결국은 비용이 들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대가뿐만 아니라 만약에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가 났을 때는 요번에 이제 산부인과는 왜 분만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기로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소아과도. 그렇게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소개였나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네. 그때 1,700만 원을 세전으로 받아갔다는 그 사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나요?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지금 작년 제가 이제 올 3월에 거기 사직을 했기 때문에 올 3월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달빛 어린이 병원을 자기 병원에서 하면서 휴일 야간 진료를 하는 것보다 네. 동국대에 와가지고 당직 쓰면서 마치 달빛 네. 병원처럼 이제 다른 병원을 사는 게 네. 그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응급실에 소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달빛병원이 아니라. 예, 응급실 내에서 소아 환자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훨씬 낫고 약도 바로 줄 수 있고 처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예. 그 약은 바로 줍니까? 그러면 저기 그 응급실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루분은 주거든요. 하루인가 하루분. 3일분인가까지 줄 수 있어요. 줄 네. 끼면. 네. 그거 바로 줄 수 있죠. 그건. 네. 그러면 응급실에서. 돈은 들어갔겠지만 저기 그 거기 사는 주민들은 좋아했겠네요. 아무래도 낫죠. 낫긴 맞죠? 낫는데, 근데 그렇게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조금 환자가 있는데, 평일날 음, 가면은 뭐, 4명, 6명이거든요. 말씀만 보고 그 경주가 인구가 저희보다 작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저희가 거의 이제 경주 시내 정도나 1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김해가 53만, 56만이라 그래 외국인까지 치면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밤에는 사실 부산이나 창원 이렇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가까운 데 올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네네. 저희가 한 3, 40만 명은 네, 네, 커버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중앙에다 만들면 그러면은 하루에 한 대여섯 명만 보면 어떨까요? 한 대여섯, 20명 정도 보고 그 정도 돈을 지불하면? 그, 그게 완전히 저기, 뭐야. 보조 없이는 경영이 어렵죠. 그러니까 아니 수명 봐가지고는, 보조를 수명 줘요. 봐가지고는 할 수가 네, 없죠. 당연히 보조를 주는데 예, 예. 아까 이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또 너무 또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 네, 국가에서 돈을 그렇죠. 받으면 네, 시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인건비를 깎지도 않잖아요. 야, 네, 이거는 네. 예산 확보된 거니까 깎으면 내년에는 못 그렇죠, 올려 그렇죠. 이러면서 네, 그냥 네, 합시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인위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를 어느 정도 또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계산해 보면 한 하루에 5에서 20명 정도 휴일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네. 일이 많나요? 아유, 적당한가요? 그저 20명 정도면 뭐 많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 맞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러면은 평일날에 한 20명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은 할만하죠. 할만하지. 예, 예, 그 예. 돈으로. 엑스트라니까 자기 병원 아, 말고 이제 당직. 예, 예.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어, 많은 분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 의사 선생님 중에 파트타임처럼 다른 직장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거만 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요즘에 보면은 소아과 선생님들도 몇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옮겨다녀요. 응급학과처럼. 그런 팀이 또 있어요. 그럼 아까 그래서, 1,700만 원 드렸다고 그러는 게 네. 그 팀에 대해서 한 달에 지급한 아, 돈이에요? 그럼 1인당, 1인당. 그럼 몇 명이 가셨어요? 응급실 한 커버를? 3명에서 4명 정도 되거든요. 4명? 네. 그러면 4명이면 한 1억 정도 1년에 들어간 건가요? 한 달에? 인건비로? 그거까지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 4명 1,700씩 4명 계산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4명이면 한 거의 7천, 한 2,500, 그 거의 한 1억 되겠네요, 1억, 인건비가. 1억 정도 되죠? 글쎄, 저, 모르겠어요. 저는 김해시 정도면 1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아동전문병원 형식으로 하는 거, 경주처럼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돈은 네. 되는데, 뭐, 나중에 뭐 다른 직원들 그 적자 있잖아요. 공무원들 막 네. 그렇게 일하는 적자보단 나은데, 근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주는 동국대병원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맡기는데 저희는 거기 맡길 병원도 지금 없는 거죠. 응급실을 소아응급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 1차 의료 포럼이 상급 종합병원 설치인데 그것도 이제 상 어려운 문제고 도립 의료원도 2030년이고 지금 현재 급한 거는 만약에 그러면 김에서 제일 큰 병원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응급실을 지정하고 그, 그럴 수도 있고, 보면 경주에 또 사실은 소아 전문 병원이 있어요. 아, 예. 예, 있는데, 거기서는 시에다가 그 사업을 자기들 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음. 시 입장에서는 개인 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이 낫지 않냐.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온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김해에 소아 전문 병원이 있나 없나 있을 것 같은데요. 3, 아, 40년 전에. 있어요. 있고 소아과 선생님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런 병원에 위탁을 해서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하면은 예. 그건 아마 자기네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아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부산 같은 경우 1년에 1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는 그러니까 형편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거든요. 소아 전문 병원에서는 음. 어차피 인력이 있잖아요. 예, 예. 어차피 인력이 있고 아마 밤에도 보는지 안 보는지 병원마다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다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는 자기들이 어차피 하기 때문에 병원이 또 운영하기가 어렵기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은 그 아예 그 뭐 쉽게 말해 생짜로 뭐 이렇게 모집해서 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지만 그 병원에서 그 어차피 병원을 하고 있는데 밤에 대신에 꼭 문을 열어서 당직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라. 뭐 그렇죠. 하고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은 그만큼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맞아요. 그 저도 병원 지금, 그 예, 병원 저도 그,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고 또 하고, 예, 당직 쓰는 사람들은 보너스로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마 그 훨씬 나을 겁니다. 예, 예. 비용도 적게 들고. 수가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환자 수만 어느 정도 되면, 그죠? 청구할 수도 근데 있고. 근데 그 수가가 진짜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그 예, 달빛 좀 예. 어리병 한 사람 분들은 진짜 따로 돈 안 주고 수가 갖고 못 하거든요. 못 음. 하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도 좀 예를 인정하고 밤에 와가지고 뭐 그렇죠. 왔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해줘야죠. 뭐야 자꾸 그러니까 그게 그 약을 예를 들어서 뭐 응급 환자들은 3일 정도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예. 그렇게 하면 되죠. 3일 그렇게 줄 수 하죠. 있으면. 그것도 법으로 바꿔야 되고 예. 김에는 그런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봐서 저는 그걸 닥터들을 네트워킹 한다 그러는데요. 기존의 전문의들이 다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꼭 보면은 뭘 하나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거든요. 시설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뭐 사람을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뭐 안 온다 온다 뭐 맨날 거기서 나오는 그 뭐 신문에서 나오는 뭐 의사가 부족하다니 나오는데 사실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어요. 하거든요.
네네. 저희도 법의학도 국립과학수연구소에서 당직을 서줘요, 저희가. 네. 네, 근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봉사도 하고 또 버는 것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그 정도도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어, 저도 옛날에 한 달에 2번 했습니다. 어떤 때 3번, 2번. 그러면 뭐, 네, 뭐 얼마 보나 저는 그때 뭐 부검하는 데서 어시스트 데려가고 그러면 사실 세금 빼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도 한 두세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봉사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람을 느끼게 네, 해주면 보람이 있고, 사람을, 그래서 예, 자기가 사람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대학에 같아요. 있으면서 보라 네. 사회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다른 네. 분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질문이나 뭐 이런 것. 이게 뭐 포럼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6분이거든요. 또 얘기 조금 더 하다가 안 되면 이제 30분 이내로 끝낼라 그럽니다. 네, 어떠신지? 실질적으로 환자 때문에 골탕을 먹으신 김의 사정을 좀 얘기하실 분 있나요? 네, 조용하신데, 네, 없는 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혜승 교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이제 발표해 본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거하고 토론한 걸 보면 결국은 그 응급의료법도 조금 바뀌어서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죠. 예, 그 뭐 1억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경주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게 없으니까 그 일단 이런 그 달빛병원 형태로 이제 조금 큰 우리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거기에 이제 야간으로 평일도 이렇게 쭉 하는 쪽으로 휴일뿐만 아니고 그래서 경증 응급 환자들을 좀 모아주면 그러면 거기 병원에 이제 주위에 계신 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 당직을 쓰는 형태로 어텐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병원을 이용해서 이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이제 환자들은 좀 편할 거고 아마 적자가 날 겁니다.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맞춰주면 아마 그 봉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예, 지금처럼 이런 엉망이랄까 지금처럼 대책이 없는 상황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솔루션을 내봅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오늘 양혜승 교수님과 말씀하고 내린 결론은 그 정도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오늘 제2타 당한 김해 정책 포럼 마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3회는요, 정책이란 말을 빼고 열린이라고 쓰겠습니다. 열린 포럼으로 이름을 좀 바꿔달라 의견이 있어 장한 김해 열린 포럼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주제로 정책뿐만 아니라 인문사 이런 것도 좀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30분 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